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기윤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무릎 통증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엔 활동량이 증가하고 또 땀 배출이 생기기 때문에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기 쉬운데요. 자, 이러한 변화는 관절 건강, 특히 무릎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무릎 연골은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자연 회복이 어려운 만큼 조기 진단,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건강콜센터 오늘의 주제, 여름철 무릎 통증 증가, 비수술 치료법은 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무료 전화통화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평소 무릎 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걱정되시는 부분 저희가 해결을 위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무더위와 함께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는데요. 옛부터 비가 오기 전에 무릎이 많이 쑤시고 어르신분들이 그런다 이런 얘기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는 관절이 망가지신 분들의 무릎 바깥과 무릎 안쪽의 압력 차이가 심해지면서 통증을 유발한다. 이런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요.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무릎이 통증이 시작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면 내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됐구나. 이렇게 의심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또 비 소식이 곧 있어서 또 좀 쉬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무릎 통증, 퇴행성 관절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고민 해결을 위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건 아닐 거고요. 네. 또 요즘엔 보면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만 하더라도 퇴행성 관절염 그러면 60대 이상 노인에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 등으로 인해서 관절이 손상되시는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일찍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제는 나이와 관계없이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는 객관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엑스레이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를 기본적으로 했을 때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병변에 따라서 관절염 초기, 중간 단계, 그리고 관절염 말기 환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네. 관절염 초기 환자들은 대부분 엑스레이에는 특별한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는 뼈만 보이는 거고 대부분 관절염이 시작되는 건 연골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절염 초기에는 엑스레이가 정상이지만 증상이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 네네. 관절염 중간 단계가 되면 엑스레이 상에서 윗뼈와 아랫뼈 사이가 좁아지는 현상이 보이게 되고 예. 골극이라 그래서 뼈에 가시가 돋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관절염 중간 단계가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정밀 검사를 진행해서 손상된 연골이 어디가 망가졌는지 어느 부위가 어떻게 얼만큼 망가졌는지를 정확하게 찾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네네. 관절염 말기가 되면 영상에서 보시듯이 엑스레이가 정상 무릎과는 달리 변형이 되고 틀어지고 무릎이 탈구가 되고 안쪽으로 90도로 휘고 바깥쪽으로 90도로 휘고 이렇게 병변 관절이 망가진 소견이 보이는데 네. 이때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네. 참 이 말기 사진을 보니까요. 네. 사진으로도 뼈 변형이 굉장히 심해지는 걸 볼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전 단계 미리미리 좀 스스로 느끼시면 바로 치료받고 좀 진단받고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단계별로 원장님 치료 방식도 좀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관절염 초기 환자들은 별다른 치료 없이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치료,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의미에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엑스레이 소견에서 병변이 의심이 되면 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골 손상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골 손상이 아주 경미하거나 심하지 않고 무릎에 염증만 있다. 이런 환자분들은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네. 관절이 망가진 병변 부위를 정확히 찾았는데 이 부위가 비교적
크지 않고 광범위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관절경 시술을 통해서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켜주거나 다듬어서 더 망가지지 않도록 네네. 유지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연골 손상 범위가 굉장히 커서 이거는 연골 단순히 관절경 시술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관절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줄기세포 이식술 이를 포함한 네. 연골 재생 치료를 하게 되고요. 관절염 말기 환자들이 엑스레이 아까 보셨지만 변형이 굉장히 심한데 이렇게 변형이 심해도 별로 통증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러냐면 통증이 천천히 진행되면서 일생 동안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 나가고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절이 망가지게 되면 여기에 따른 염증 반응이나 다른 근력 저하나 또는 활동력 저하 이런 것들 때문에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예.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분들은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래서 경골 근위부 절골술 또는 인공관절 치환술 중에 부분 치환술 또는 전 치환술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제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단계에 맞는 치료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잘 맞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하면 역시 주사 치료가 아닌가 싶은데요. 간편하기도 하고요, 뭐 크게 부작용 걱정도 없고요. 네. 그 가운데 증식 주사 치료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무릎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증식 주사 치료는 손상된 연골을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무릎의 인대 구조,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네네. 인대 구조나 관절 주머니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무릎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연골 손상에 동반된 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들 증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손상된 인대를 치료하는 이런 방법인데요. 네네.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진단해서 손상된 부위를 찾아내고 이 부위에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주기적으로 주입을 해서 네. 염증 반응을 인위적으로 유발을 시키고 동반되는 조직의 재생 반응을 유도시켜서 손상된 인대가 보다 두껍고 튼튼하게 재생될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그 인대를 좀 더 튼튼하게 맞습니다. 만들어주는 치료법이 바로 증식 주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밖에 또 어떤 장점 또 특징 기대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주사 치료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를 좀 나눠서 얘기해 드리면 입원하시거나 수술방에 들어가서 특별히 처치를 하거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외래에서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수술처럼 절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두 번째와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 절개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확률, 감염이 생길 확률 또는 부작용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이게 단순히 염증만 억제시켜줘서 그냥 그때만 위기를 모면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손상된 인대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우리 몸의 관절의 모든 부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치료다. 이래서 광범위한 그렇군요.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네. 보통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이제 내성, 약물에 대한 내성 이런 맞아요. 것들을 고민하시는데 예. 이런 내성에 대한 걱정 없이 한번 치료하고 또 증상이 생기면 다시 또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안전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성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증식 주사 치료라고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이제 증식 주사 치료로 치료되신 분의 사례 궁금하실 텐데요. 63세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증식 주사 맞으셨어요. 63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사실은 우리 그 무릎 관절에 생기는 관절염 중에 10명 중에 8명에서 9명은 다 내측, 무릎 안쪽에서 통증이 시작되는데요. 네네. 이 통증이 시작되는 것 때문에 무릎을 굽혔다 펴기가 힘드시다 그렇게 내원하셨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내측 측부인대 쪽에 염증이 심했고 이것 때문에 무릎이 흔들리면서 무릎 안쪽에 연골이 손상돼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 MRI상에서 연골 손상은 그렇게 경미하고 많이 심하진 않아서 연골 손상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무릎을 좀 단단하게 측부인대를 단단하게 좀 두껍게 재생시켜주는 증식 주사 치료를 시행하셨고 네네. 주사 5번 정도 이제 시행하신 다음에 MRI 검사 다시 해보니까 색깔이 많이 좋아졌고 인대 주변에 염증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와. 이런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증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특히 걷거나 계단 오르실 때 통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릎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통증이 느껴진다 하시면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죠.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43년생이에요. 43년생이시고 이제 예. 80대 초반 중반으로 이제 접어들 때인데요.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이, 제가 무릎이 안 좋아요. 무릎이 안 좋아요? 예. 네. 그동안 어떻게 치료받으셨는지 뭐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12월 달에 네. 무릎이 안 좋아서 연골주사 맞았거든요. 네. 예, 연골주사 맞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또 괜찮았는데 또 이 다리가 안 좋아요. 네. 허리가 안 좋으니까 다리가 안 좋대요. 네. 아, 그러세요.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그 엑스레이 검사나 이런 건 받아보셨겠네요. 그죠? 예, 예, 예.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선생님이 그래 좀 내가 이 텐션 관절이래요. 네. 아, 얼마나 진행됐습니다. 이런 건 설명 안 해주시던가요? 예, 좀 오래됐는데 오래됐는데 좀 무릎이 잘 때는 괜찮은데 네. 이 계단이고 이런데 올라다니면 영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요. 예, 그럼 서로 네. 다리가 자꾸 잘 부어요. 부어요. 아이고. 예. 부어서 또 며칠 전에 가갖고 선생님 보고 이야기하니까 그 붓는 약, 안 붓는 약을 주더라고요. 네. 그럼 서로 이제 먹기는 먹는데 네. 그래 해도 조금 또 집에 너무 있은 게 그래서 운동한다고 살살 걸어다니면은 많이 그쵸. 부어요. 그래요. 예, 예. 예.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진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환자분들 맞아요.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 운동을 하면 좀 좋아지겠지. 그래서 걷는 연습하시고 또 집에서 자전거도 타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어머니 진단이 제대로 안 되고 연골이 망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운동하시는 게 해가 돼요. 아, 그래요. 독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예.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결국은 많이 써서 생기는 건데 예. 그렇다고 어머님이 뭐 많이 쓰셨다는 건 아니고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제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는 많이 쓰신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치료가 필요한데 어머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상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말기로 진행된다 그러면 사실은 연골 주사 치료해도 안쪽에 지저분한 염증을 유발하는 인자들 뼈 조각이나 뭐 이런 것들 연골 덩어리 이런 것들이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연골 주사로 잠깐 억제를 시킬 수 있지만 또 재발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그런 경우는 네. 어머니 정확하게 진단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예. 이게 아주 뭐 인공관절 수술 정도로 크게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다 싶으시면 예. 내시경으로 무릎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만 해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이제 환자분들은 내시경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선생님 시술인가요? 수술인가요?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시술이나 수술이나 수술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마취를 하고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건데 예. 문제는 관절경 시술은 뼈를 건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무릎 안에 염증이 있는 거 깨끗이 씻어내고 좀 헐렁헐렁해져 있는 연골들 다듬어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머니가 정밀 검사만 받아보시고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내시경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를 권하는 것보다는 예. 어머니가 엑스레이 검사만 하셨고 하면 정밀 검사는 안 해보셨을 텐데 그렇지요. 안 하고 엑스라이도 네. 찍어봤지. 맞아요. 엑스레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뼈만 보이는 거고 연골은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정확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증상이 심하지 않으시더라도 정밀 검사는 한번 해서 내 네. 무릎을 계속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무슨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거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네. 병원에서 약은 저다 먹거든요. 맞아요. 예, 약을 저다 주면서 이제 한 번 가면은 한 14일치에서 저가서 이제 많이 이제 불편하면은 그 약을 먹고 네.
하루 2번 씩 먹으라고 하는 걸 그냥 어떤 년에는 하루 한 번 씩 먹고 네. 혹시 그것 때문에 더 아픈 건 아닌가 어머니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 어머니 같은데. 오히려 안 아프면 한 번씩만 드신다는 거는 어머니가 관절염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니까 그래요? 이때 치료 잘 받으시면 약 안 드시고 주사 안 먹고 물 안 빼고도 평생 사시는데 지장 없을 수 있으니까요. 정밀 검사를 해보시고 적절하게 치료받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약 좀 덜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시니까요. MRI 정밀 촬영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